우선 밑색은 어느 정도 깔아놨으니까 명암부터 깔려. 지금 그림 단계를 좀 설명을 살짝 하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딱 봐도 그냥 그림자 넣는 단계죠. 대신에 그림자 넣는 기준이 최대한 넓은 영역 안에서 한 중간 정도 영역이라고 해야겠다. 어느 정도 이제 명암이 구분되는 정도 단계의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림자도 되게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완전 막 빛이 차단되는 정도의 그런 까만 그림자들도 넣어주게 될 거고, 좀 제가 의욕이 더 남고 시간이 나면 좀 더 광범위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더 내줄 수 있는 그런 희미한 그림자들도 좀 넣어줄 생각입니다. 일단은 설명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게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감상하시는 것도 뭐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뭐 재미를 얻어갈 수도 있겠고, 어떤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게 색깔별로 일단 레이어를 다 넣어놨고,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변덕스럽다 보니 언제 색깔을 더 바꾸고 싶어 할지 몰라서, 근데 거의 안 바꾸긴 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는 이렇게 해놨고, 인체는 특히 아무리 여자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드러나지 않는 여자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정말 약간의 근육의 흐름 정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깨 근육이 이렇게 있고 가슴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을 살짝만, 아주 살짝만 표시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림 그릴 때는 적어도 너무 캐릭터라이징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캐릭터스럽게 막 동글동글하게 그리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런 근육의 흐름 같은 거나, 여기는 뼈겠죠? 갈비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비뼈랑 복근의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이런 마른 캐릭터들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게 좀 좋아요. 어느 정도 그냥 희미하게 그 흐름이 디테일을 좀 만들어내요. 모르셨던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 자기만의 팁이 있으신 분들은. 채색 브러쉬가 궁금하시군요. 채색 브러쉬는 저는 기본 6비연필 브러쉬가 있잖아요. 이 프로크리에이트 6비연필 브러쉬가 있는데, 거기서 밀도를 좀 올려가지고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원본을 남겨놓긴 했는데, 근데 수정한 걸로 계속 쓰게 되더라고. 뭐랄까, 이게 적당히 부스스하면서 적당히 깔끔한 느낌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브러쉬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브러쉬를 쓰는 편은 아니에요. 워낙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서 한 브러쉬로 이렇게 그렸을 때 비벼가면서 좀 추가적인 느낌을 좀 내주는 편이고, 좀 딱 잘라져야 된다 그러면 좀 지워가면서 하는 편. 그려놓고 지우고. 그 그림은 또 빛에 대한 지식과 피사체에 대한 지식이 합쳐지고, 거기 위에 내 센스를 올리는 게 그림이고, 유화브러쉬, 피부 채색이 약해서 유화브러쉬나 연필브러쉬 써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연필브러쉬가 좀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유화브러쉬는 너무 거칠어.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리는 거 쪽 편인 분들은 연필브러쉬로 좀 느낌을 내보시고, 약간 깔끔하게 그리는데 텍스처가 약간 있으면 좋겠다, 어떤 질감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연필.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나는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하겠다, 제가 예전에 그렸던 바위 이런 느낌으로 좀 거칠게 하겠다, 그러면 그땐 유화 브러쉬를 써도 돼요. 근데 유화 브러쉬도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잘못 쓰면은 이렇게 거칠게 그리다가 형태가 망가질 수가 있어. 이 실루엣이 뭘 그렸는지 망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 실루엣 자체는 망가지지 않도록, 저 같은 경우는 림라이트 같은 것도 쓰고, 여기 이렇게 하얗게 올린 부분 있죠, 이런 림라이트,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명도나 컬러로 확 떨어질 수 있게 정도는 이 형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가는 게 모양을 유지하면서 거친 느낌을 내줄 때 좋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이런 데 살짝 올렸죠. 근데 여기서 더 막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아예 뭉개질 거야. 여기 뭐가 있는지 안 보여, 눈에 확 안 들어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감으로 익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그렸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뭉갰을 때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그림 많이 망쳐보면서 감을 익혀야 되고, 세상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들이나 잘하고 싶은 모든 부분이 그냥 다 망쳐보고 망가져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피드백을 하고 발전해서 다음 것에서 좀 더 잘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 아니 또 운동도 그렇잖아. 가끔 헬스 하다가 부상도 좀 당해보고 큰 부상은 물론 치명적이겠지만 자잘한 어깨 결림 이 정도도 당해보고 허리가 좀 허리 아프다 이런 상태도 있어서 막 운동을 조금 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러면 다치는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딱 데이터가 쌓이잖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내가 왜 이 그림을 왜 그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냥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하면 안 돼. 최소한 저렇게 그리면 멋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저 그림이 멋있어서 따라 그려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따라 그려. 저는 사실 약간 자랑인데 남들이 막 따라 그리면서 그림을 익힐 때 잘 안 했어요. 그런 걸 좀 그런 단계를 좀 빨리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막 석고상 같은 거 그릴 때도 석고상도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석고상 같은 거 그릴 때도 따라 그리는 거는 너무 잘 따라 그리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실제 석고상을 그렸거든요. 진짜 남들보다 훨씬 빨리 목적을 잡고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보이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싶었던 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결국 그림은 어떤 작가의 해석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해도,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지금도 좀 형태력이 좀 부족한데 입체에서 보이는 부분을 평면에 넣었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변형이 있어야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입체가 딱 좀 입체적인 게 좀 강조돼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석고상을 만약에 그린다고 예를 들면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 가까운 건 확 가깝게, 먼 건 확 멀게 대신에 어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이 공간감의 기준이 명확하게 작은 건 얼마나 작아질 건지 큰 건 얼마나 커질 건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명확하지 않은 거야. 어느 정도 각을 잡고 계산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석고상이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석고상을 그린 어떤 프린트물 같은 걸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너무 똑같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표현 기법을 습득하는 거는 제가 빠른 것 같아요. 네, 디테일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래서 표현 기법을 습득하는 거나 아니면은 되게 기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습득력이 빨라서 그림 그리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 그림을 할 땐 되게 강점이었는데 어떤 수준을 한 단계를 딱 뛰어넘는 그 기점이 잘 안 왔지. 그래서 슬럼프가 뜨문뜨문 있었어. 길게 있었어. 그래서 그림은 완성 못하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서 막 한동안 같이 공부하고 사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장단점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어떤 나의 장단점도 좀 파악을 해서 그림 연습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림은 항상 여러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최소한 뭐 친구나 엄마라도 어쨌든 그림은 많이 보여주고 다른 어떤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 표정이라도 보고 내 그림이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좀 생각을 해야 돼. 의도했던 대로 다가간다면 성공. 근데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럴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내가 그림이 의도대로 안 나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왜 그럴까 이런 것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의도한 그림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유주를 만날 수도 있어. 진짜 내 그림을 너무 잘 이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또 보여주다 보면은 되게 영향가 없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런 분이 더 많아요. 사실 그림을 모르는 분들 특히. 근데 그림을 되게 모르더라도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냥 내 자체의 어떤 생각을 잘 이해해주고 있는 사람이면 그림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게 도움되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정해보시는군요. 인스타 그림 그리는 분들 많아서 많이 본다. 네, 또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 자기가 막 공부한 거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세요. 저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둠에서 더 어두운 부분, 강조되는 어두운 부분들을 좀씩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나서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좀 볼게요. 되게 짜잘짜잘하게 찔러 넣는 느낌이거든요. 막상 그리다 보면 요거 짜잘짜잘 찔러 넣는다고 해서 그림이 뭐 얼마나 바뀔까 생각을 할 텐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찔러 넣는 기준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거, 살과 살이 맞닿는 부분, 뭐 옷과 살이 맞닿는 부분, 이런 맞닿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줘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런 데는 빛이 아예 차단되잖아, 거의. 그런 부분들을 좀 찔러주시면 좋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도 돼요. 아예 블랙으로 거의
뭐 이런 아예 블랙 느낌으로 한 번 더 들어가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이 그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또 찔러 놓고 좀 더 다른 부분에서 꾸며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편입니다. 그림자 강조한 것도 차이 보여준다고 했죠? 훨씬 진해지죠, 그림이. 조금씩 찔러 넣었을 때. 디테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오버레이로 살짝 톤업을 살짝 해주면, 뭐 제 방식대로 단어를 붙이는 건데 톤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톤업을 좀 해주면 그림에 어떤 다채로움을 줄 수 있죠. 반사각만 딱 찔러 넣고 오늘 그림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